1960년은 격동의 시대.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거대한 부정을 저질렀고 국민은 그런 정부에 전면에서 봉기했다.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돼 어린 학생들의 시위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어 186명의 안타까운 희생과 국민의 저항은 사망 직전의 민주주의를 되살린다. 대통령직을 사임한 이승만 박사는 4월 28일 경무대 관저를 떠나 서울 시내 낙산 밑에 있는 이화장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리고 부정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자유가 피어났다. 자립경제축구대가 서울의 번화가에서 1960년대는 두 사람의 디바가 문을 열었다. 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푸른 밤 하늘에 달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한 그 전까진 들을 수 없었던 새 시대의 음색과 리듬이었다. 빛꽃보다도 붉은 19 순정이래요. 자유가 피어나니 표현이 만개했다. 각양각색 잡지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고 화려한 영화의 부흥시대가 개막됐다. 그런데 춘향아 야단났다. 사도자께서 말이오 너를 불러신단다. 저마다의 색깔을 띤 대중문화의 창의성이 빛을 발한다. 왜 요것은 한 가지도 험할 데가 없으니 진지천하국색이라 아니할 수 없구나. 머리를 들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자 국회는 즉시 시국 수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시총사퇴할 것 등 시국 수습 4개 방안을 결의했습니다. 마련됐습니다. 내용은 3.15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 내각 책임제 개헌 등이었고 그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한다. 현 과도 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행동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현재 정권을 후계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을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당시 허정 씨가 외무장관이죠. 그래서 수석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이제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외무장관이 수석 국무위원으로서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이미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개헌의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뭐 거의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허정 과도 정부는 그저 개헌을 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 국무총리를 뽑는 실무를 맡은 임시 체제 정도의 그 정도의 중요성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걸쳐 1인 독재 정권을 뒷받침한 대통령 중심제는 이로써 물러가고 4월 민주혁명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51일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드디어 통과되어 제2공화국의 터전이 씩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7월 29일) 제5대 참의원 민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미국의 예로 하면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고 민의원은 하원이라 할 수 있다. 1079개 투표소에서는 전례 없는 자유 분위기 속에 처음으로 치러진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방식이 다소 독특했다. 참의원은 서울시 그리고 도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고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부터 8명까지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투표는 제한 연기제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자기가 선출해야 하는 선거구의 정수의 절반까지 기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6명의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이 경우 유권자는 3명까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 연기제 방식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영향으로 투표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을 단축했다. 선거운동에서도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 경력 방송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선거는 민주당과 자유당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 세력과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을 주축으로 하는 혁신 세력과의 대결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참의원과 민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참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9개 도에서 기호 1번의 후보자가 모두 당선되었다. 그리고 8월 12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총리로 장면 의원이 선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출범한다. 내각 책임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와 내각을 이끌어가는 내각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공화국의 윤보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화국을 떠올리면 윤보선 대통령 체제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장면 내각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도 아마 이런 제도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2공화국이 가능했던 건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악화일로였던 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뒤 펼쳐진 새로운 시대. 한 편의 영화가 대중들을 사로잡는다.
치통에 시달리면서도 돈이 없어 치과에 가지 못하는 셀러리맨 형, 사고만 치는 백수 동생, 치매에 걸린 엄마, 영양실조에 걸린 임산부 아내,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동생. 실향민 가족의 시선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암울한 현실과 파탄난 시대정신을 정교한 리얼리즘 영상미학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로막은 운명의 장벽. 그러나 그것만은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제도들을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선거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춰집니다. 그 밖에 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자격도 자격의 제한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되고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었다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관련된 각종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 시기에 이미 어느 정도 발화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라는 관역은 방아쇠 한 번으로는 닿을 수 없다. 격동의 제2공화국,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격동을 위해 어쩌면 수없이 많은 오발탄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별의 정여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이만은 왜 못 오나.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에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